원화 강세 영향으로 2013년 수출 물가가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12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수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3% 하락한 93.69입니다. 4대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이 올해 최대 40% 삭감됩니다. 시중은행과 증권, 카드, 보험사 경영진의 연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어음 부도율이 최근 3년 내 최악의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쓰러지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관광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4년 경제 및 관광 환경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인구는 1,6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6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엔저 압박이 줄어들면서 현대 기아차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자세히 살펴보죠. 미 증시 급락 여파로 코스피 오늘 장 출발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내 상승폭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현재는 11.36포인트 오르면서 19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와 줬습니다. 개인만 소폭의 8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출해내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쌍끌이 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466억 원, 외국인 310억 원의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도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내 빠르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27포인트 오르면서 5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거래소 시장과는 반대되는 그림 엿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94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80억 원, 기관이 21억 원의 매물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사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30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39% 오르면서 1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 러브폴과 함께 또 신차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 이상이 오르면서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가 가니까 현대모비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만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네요.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죠. 오늘 기아차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5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의 기업 공개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네이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90% 오르면서 6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 빠지면서 4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가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차익 매물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1% 이상 빠지면서 4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홈쇼핑주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CJ E&M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 브로드밴드도 0.65% 오르면서 상승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주말에 발표가 된 미 고용지표가 부진함에 나옴에 따라서 달러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영향으로 1057원대에서 좀 횡보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50전 상승한 1057원, 2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양그룹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현 회장 구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생 기대감에 오늘 동양그룹주들이 상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우가 동양네트워크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양시멘트도 6% 가까운 상승률, 동양증권도 2%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빠르면 오는 27일쯤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그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랩도 3% 이상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써니전자가 무려 5%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2% 이상에서 거의 5%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물간 유무선 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앞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틀 연속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효성 ITX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다 정보통신도 12%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한 가운데 인도에서 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그 기대감에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1% 이상에서 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컴즈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메라가 흥행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쳤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르면서 6,7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과 라이언에 이어서 제2의 승부주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성 화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의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 호전이 전망되면서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1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에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과 엠코가 합병할 것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우려감에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3% 이상 빠지면서 5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급등, 급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의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분을 좀 빨리 모셔봤습니다.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요.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종목이 많죠. 캠트로닉스와 테크윙, 인하전공부터 비상교육 또 S에너지, GST, 현대차 각각 10%씩, 두산엔진과 현대미포조선은 각각 5%, 현금은 20%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을 확인해 볼까요? 네, 테크윙이 10% 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엔진은 조금 아쉬운 흐름 12% 정도 손실권에 놓여 있고, 인하전고가 현대미포조선은 각각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S에너지도 마찬가지로 1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 12월 9일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비상교육과 GST는 각각 3%대 손실, 현대차는 오늘장에서 수혜를 보면서 4%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두산 NG부터 먼저 AS를 받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두산 엔진 오늘은 뭐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네. 역시나 최근에 뭐 조선주가 지금 조정세를 겪으면서 두산 엔진 갇힌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주 뭐 조정을 겪는 사이에 또 가파르게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대형주 사이에서만 뭐 가파르게 반등세만 나왔을 뿐 사실상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반등세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두산 엔진이 10%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간을 계기로 해서 두산 엔진은 조금 손절 처리를 하고 포트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 엔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대미포조선과 대형주 현대미포조선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 인하전공이라는 종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두산 엔진은 포트에서 좀 편입을 좀 제외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매도가는 그냥 현재가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들고 계신 분들 9,300원대에서 관심 가진 분들은 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 사실상 뭐 현대 미포조선이나 인하 전공을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두산 엔진 가져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사 수주 모멘텀 올해 상반기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풍부한 수주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두산 엔진을 비롯해서 엔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은 양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엔진 가져가도 무방하지만 역시나 제 포트상에는 뭐 조선주가 3개나 지금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두산 엔진은 포트에서 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 상승으로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산 엔진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셔도 무방하지만 저희는 포트폴리오의 원칙에 따라서 손절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원래 20% 정도의 수익을 얻던 종목인데 현재는 마이너스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추세가 좀 꺾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캠트로닉스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주식 배당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1,000원의 매수가로 했지만 이제 배당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가는 19,9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폭의 수익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락한 부분 그리고 현금 배당도 실시했기 때문에 현금 배당도 들어올 뿐더러 역시나 저기 주식 배당락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소폭의 뭐 1, 2%권 뭐 수익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뭐 4분기 실적 뭐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캠트로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고 조정 그리고 역시나 아이폰이 가파르게 지금 판매가 되면서 조금 갤럭시 시리즈 판매가 조금 둔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스마트폰 부품주 흐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가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거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파트론이 4% 그리고 아모텍이 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BH도 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상승을 뭐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금 0.7%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갤럭시 5 효과가 본격적으로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상반기를 기대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캠트로닉스가 이번 CES 2014에서 에어럽을 수혜주로 꼽혔었잖아요. 이렇게 좀 타격을 입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웨어러블이 CES에 나와서 많은 테마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CES에서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웨어러블은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주로 부각하고 있는 게 뭐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뭐 모다정보통신과 뭐 효성 ITX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얼마 전까지 상승세가 좀 가파랐던 뭐 MDS테크 등이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스마트카 관련주 이런 CES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금은 웨어러블 관련주들이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역시나 무선 충전 관련주가 지금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수혜는 역시나 플렉서블 그리고 OLED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나왔듯이 A3 라인 또 한 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연될 것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면서 OLED
OLED 관련주들이 테마에 끼지 못하고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은 좀 테마가 부각되지 못한 면을 봤을 때 현재 캠트로닉스도 그에 뭐 걸맞게 지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못하고 있는데 역시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테마성도 있지만 우량한 실적이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2만 원대 이하 가격은 정말 싸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오히려 1분기,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2만 원 초반대 가격은 분할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크윈과 S에너지도 함께 봐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인데요.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수익을 챙겨볼까요? 테크윈 전 사실상 뭐 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도 제가 테크윈을 다시 한번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테크윈 회사를 뭐 방문한 결과 역시나 좋은 주식이다 또 한번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테크윈 4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까지라고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절성이 조금 있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업체인 뭐 샌디스크나 이런 반도체 완성업체들이 2분기, 3분기에 발주를 본격적으로 내면서 테크윈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최대 실적 그리고 2분기가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는 반면 1분기와 4분기에는 조금은 비수기적인 성격을 지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4분기를 본다면 이제는 좀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1분기에는 정말 뭐 적자 전환을 할 정도로 비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크윈 2013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연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문제점은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전년도 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테크윈 1분기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 뭐 200억 원이 넘는 실적 매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1분기에는 최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3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테크윈 이제 비수기가 없어진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에너지에 대한 코멘트도 짧게 들어볼까요?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태양광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태양광 관련된 주식 중에는 역시나 대형주 중에서는 OCI를 들 수 있겠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S에너지가 좀 탑픽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에너지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얼마 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킬로당 20불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항상 태양광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에도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S에너지 뭐 2013년도까지는 저마진 그러니까 단순 웨이퍼 가공 이런 저마진 제품 매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익단에서 조금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다. 고마진의 제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는 가장 큰 폭으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 게 S에너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S에너지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윈과 S에너지 지속적인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소개해 주시는 기업은 없는데 기업 탐방을 통해서 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실 거라 굳게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10시 20분 여러분들께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남원의 멘토고요. 자, 오전장, 오후장에서는요, 남원의 Y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해하는 하루 중에 어떤 특징주들을 골라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전장 10시 20분에는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시간이냐?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도 될 수 있고요, 테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어느 정도의 밀접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슈를 다루면서 아주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무슨 말일까 라는 거를요 쉽게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내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비춰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늘장 Y의 이슈는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실적 발표, 한국의 나비효과 온화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과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완전한 디커플링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오르든 말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요, 장 초반 마이너스 출발해서 그냥 플러스 나버린다는 거죠. 철저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 여튼요, 지금은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우리도 곧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실적 시즌, 실적이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주가가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맨 먼저 미국이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그죠? 금융주들이 스타트를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데,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등의 금융주들은요, 대부분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미국의 금융주가 양호한 실적 발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나게 돈을 시중에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에 750억 달러.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 금액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금융주가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금융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은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올해 실적 어떨 거냐고 물어보니까요, 깜짝 놀랄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 이제는 올해는 조금 부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가 무려 10배가 더 많다 이거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점이, 이번 실적은 물론 좋게 나오겠지만 향후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올라갔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거래량이 왜 부진했을까?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어때요? 4분기 실적보다 앞으로의 전망치가 별로 안 좋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했느냐? 이것은 아니고요. 어쩌냐? 실적 시즌은 그냥 통과해 나가자. 즉, 이 시장이 지금 미국 실적 시즌의 가장 주요 핵심 포인트는요, 그냥 모두 다가 지켜보자. 실적이 과연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은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뭐하자? 관망하자가 지금 미국의 거래량 부족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나왔네요. 미국 시장의 실적 시즌은요, 일단 어느 정도 전부 다 관망세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발표되는 것은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걔네들의 금융주는 미국 시장의 금융주의 범주거든요. 그렇지만요, 이제부터 나올 종목들, 향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로 이어진다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애플이라든지, 그쵸?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IT와 소프트웨어 쪽이 튀어나옴과 동시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또 하나 뭐냐면요,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실적 발표를 지난번에 벌써 했죠. 얘들은 11월 달에 마감을 쳐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이 좋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자,
우리나라 업종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면 미국의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될 경우에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상관관계가 지금 크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거의 IT와 자동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들 측면에 실적 발표가 난다면 역시 좀 조심히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 실적 발표 이슈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인가? 오늘 보세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테이퍼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이번 타이밍은요, 실적 발표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경제 지표에 관심이 있어요. 아직도 경제 지표에 관심이 있고 개별 기업의 실적은 그냥 관망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요,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시장 위주로 움직인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실적 발표 기관에서는요,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는 전부 다 관망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미국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 보다는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큰 틀을 봐야 돼요. 실적이 미치는 경기 지표의 영향이 아니라 실적은 하나의 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업종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어느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게 나오는 건 중요치 않다. 다만 업종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요, 바로 미국의 화학업종입니다. 미국의 화학업종이 이 셰일가스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느냐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적 시즌 동안에는요, 경제 지표도 그렇게 썩 나은, 전반적으로 양호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를, 서프라이즈 할 만한 경제 실적은 나올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좀 관망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실적 시즌을 맞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 같습니다. 자,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일어난다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올 건데 산업군 내에서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철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들 종목은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지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아직 어제 보면요, 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어요. 나냐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지금 최근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글로벌 동일 업종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에서도 저평가고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도 저평가인 업종들이 우리나라 존재하더라. 그런 업종이 어떤 게 있냐 보니까요. 대표적인 게 유틸 업종입니다. 프랑스 에데페 같은 전기회사는요, 주가가 지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의 동경전력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한전 어때요? 계속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도 아직은요, 이 수익률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유틸 업종은 아직도 글로벌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대비 굉장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도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 주자인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시즌을 통해 가지고 미국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화학업종 전반적으로도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 하나가 에너지 업종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금호석유, S-오일 이런 정유 관련사들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어때요? 동일한 업종 내에서 굉장히 낮은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 괴리를 축소시키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제 기계업종인데요.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니까 건설업종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타난다면 이
건설 중장비, 뭐 밥캣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도 이제 향후 기대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다면 미국의 실적 시즌은 결국 미국의 주가를 올릴 만한 내용은 아니고 철저히 관망으로 지나갈 것이다. 다만 한국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높은 IT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기타의 업종군들이 상승한다면 그들 업종과의 우리나라 업종과의 이 괴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축소되느냐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무노의 이슈 Y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2시 20분입니다. 나무노의 특징주 Y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나흘 동안 추락한 중국 상해 증시는 현재 2000선이 무너질 것 같은 오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그 간망세가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05% 상승한 2010.5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수급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소폭 눈치 보기 장세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A주에 대한 A주 IPO에 대해서 일부 기업이 상장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예정되어 있던 IPO에 있던 5개 기업들이 지금 공시를 통해서 잠정 무기한 중단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신주 발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무분별한 IPO 재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수급 악화 우려로 인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UBS에서는 2014년도 중국 증시가 12%의 상승을 할 것이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시장의 가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시장 정책이 좀 안정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4분기 중소기업의 발전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95.7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지금 중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되기 좀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오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대형주 중심의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UBS의 긍정적인 상해 증시 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해 증시 오늘 20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트뷰인지 시즌2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테마주 특징주, 이 테마주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진단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3% 공략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자 상담권 번호를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상담해드릴 겁니다. 자, 013에요. 3366-0110번입니다. 자, 013-3366-0110번인데요. 문자 번호 띄워드릴게요.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나온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테마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지고 나온 테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사물 인터넷 관련 테마를 갖고 나왔고요. 어제 이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급등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비트코인 이거 J시험만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테마 관련해서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사물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게 네 종목이에요. 모다정보통신, 효성, ITX, 그리고 GMP, 그 다음에 위즈정보통신, 위즈정보기술이죠, 있습니다. 자, 이 관련주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올라갑니다. 자, 유비쿼스 다섯네트워크 얘들 아니에요. 빼버리세요. 아닙니다. 다섯네트워크 다통신 이것도 못 꼈어요.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효성, 모다, GMP 위즈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모다 정도씩 말씀드렸다. 자, 모다는 더 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다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사물인터넷 이거 오늘 장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정말 정리를 좀 하거나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싶은 게요. 살펴볼게요. 자, 모다정보통신 지금 차트 흐름 보니까요. 딱 찍었다가 밑에 지금 쭉 밀리면서 파란불 들어왔어. 이거 5호장까지 회복 안 되면요. 5호장에 빨간불 안 만들어 놓으면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주가 다시 밑으로 빠집니다. 자, 그리고 효성 ITX 급등하긴 했는데요. 약간 좀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GMP 힘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위주정보기술도 힘이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다 도로 반납하고 있어요. 그쵸? 반납했어요. 이 포인트 보신다면 확실하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의 급등 가능성 한 30% 드릴까요? 20%까지 내려볼까요?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근데 모다정보통신은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5호장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다 빼고는 다 비중 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모다가 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파란불 이거 줄이지 못하면요 좀 위험하니까요.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보니까요 여기 들어오죠. 자, 제이시언, SK컴퓨터 가고 있네요. 자, 이건 너무 큰 종목이라서요. 좀 그래도 제끼고 얘기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좀 파란불과 더불어서 잘못된 좀 플러스권인데, 자, 제이시언 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SK컴퓨터 빼고. 제이시언이 최근 들어서 가장 비트코인 테마로서 빛을 받았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 열어놨는데요. 10월부터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그쵸?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이 또, 네. $1,000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가고 있고 또 하나 거래소 또 앱까지 나온다는 소식까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정부의 제재, 정부의 정책적인 제재가 나온다는 거죠.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또 한 번의 급락장이 나올 겁니다. 이때처럼요. 12월 중순처럼 나왔던 급락장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전 고점까지 뚫고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이긴 한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위험합니다. 아셨죠? 비트코인은요, 테마 중에서 정말 진짜 상테마 요게 아니고요, 상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나쁜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고 또 위험하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확실하게 이거는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고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한일네트워크스나 메커스 이런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있을 거예요. 좀 살펴볼게요. 한일네트워크스가 오늘 1%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 어제 좀 올라갔어요.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조금 더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좀 치고 가는 것 같아요. 치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물려 계신 분들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희망이 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대감 있으실 거예요. 차트를 보더라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뭐 살아있나요? 뭐가 있나요? 볼까요? 뭐 수급이로 잡혀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깔끔합니다. 깔끔해. 아주 깔끔해요. 자, 다음 실적이라도 맞춰줄까요? 실적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일레트 실적. 실적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조금 눈에 보이네. 좋아지는 게 좀 보이나요? 자, 살펴보니까 실적은 좀 낮네요. 보니까요, 매출액이 좀 올해 실적, 4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온 다음에 뛰어넘겠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흑자 전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기수익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흑자 전환 포인트가 있네요.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면 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의 비트코인 테마로서 크게 초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초대를 못 받고 있어요. 받고 있긴 한데 약간 좀 초대를 받았는데 너는 저기 멀리 저쪽 가서 앉아 있어. 맨 앞석은 아니야. 너는 저기 D석이야, D석. 그러니까 너는 조금 그냥 조금만 즐기다가 가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이션을 빼고서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을 좀 해볼게요. 종목 상담 문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릴 겁니다. 문자가 좀 많이 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LG전자 왔습니다. 0833님, 68,500원에 30%. 아마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12월 달에. 요 포인트는 이 포인트겠죠? 자, 제가 LG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한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영향을 좀 받는다. 하지만 실적 우려감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LG전자는 실적, 애플의 영향 안 주시, 아예 실적 우려감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했던 얘기 또 드립니다. 자, 삼성에서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 어떻게? 낮췄습니다. 영업이익이 왜 작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판매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왜 작게 나왔죠? 고가 스마트폰 비중 자체가 어떻게? 저가 스마트폰 비중 판매량처럼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던 고가가 적게 팔리고 적게 팔리던 저가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조금 밀리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게 나온 거고, LG전자 영향이 없다고요?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저가 스마트폰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팔릴까요? 잘 팔릴까요? 안 팔려요. 누가 삽니까? 애플 지금 아이폰 5C 사거나 갤럭시 사지. 누가 지금 G2 그거 저가 스마트폰 삽니까? 얼마나 팔리겠어요? 안 팔립니다. 지금요, 애플하고 삼성 쪽에서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진출을 빵 해버린 다음에 LG가 들어왔잖아. 옛날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됐죠? 애플 치고 들어가고 아이폰 5C 옛날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3GS 딱 나가고,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시리즈 나가고, 그 다음 LG 뒤에서 나갔잖아요. 저가 똑같다고. 저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갈 수는 있는 바닥권이긴 한데 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그 메리트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좀 이동하세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반등 나올 때 줄이세요. 반등 나온다면은 68,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그 포인트 이상 보지 마세요.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에 좀 흐름 굉장히 안 좋아요. 화학주들. 특히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갈 때도 됐는데 답답합니다. 저도. 자, 매수하신 가격이 225,000원이세요. 제 고객 중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화학주주. 근데 마땅히 지금 저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빠졌던 주가 흐름이거든요. 자, 주봉 볼게요.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에서 지금 저 조정이 나오는 단계적인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매도 사인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업황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유화학주들이 시장이 개선되면,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면은 반등을 주고 나서 철강주들이 쫙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조선주들과 함께 정유화학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2013년 중반기부터 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최근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양쪽 하나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영향을 받고 또 환율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해결이 안 될까요? 해결이 됩니다. 테이퍼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고 그 부분은 심리적인 영향은 해결이 된 거고 단기간에 이런 악재에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적으로 변이 될 겁니다.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롯데케미칼, LG와 SK이노베이션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요. 이 포인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이클이 돌아왔는데 잠깐 조정인 겁니다. 이미 주목 볼게요.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많이 올랐다고요.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7, 80%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기다리십시오. 자, 좀 빨리 볼게요. 그 다음에 안랩 보겠습니다. 안랩, 안철수 관련주들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습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좀 주고 있나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안철수 관련주들 좀 보자면요. 안랩이 3% 이상 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한 번 더 치우고 갈 분위기가 됩니다. 자, 팁 드릴게요. 주봉상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볼 때도 좀 한번 튀어 올라갈 분위기예요. 이거 치고 갑니다. 제가 볼 때 한 번 더 갑니다. 하루 이틀 더 갈 것 같아요. 테마주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랩 괜찮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갈 것 같네요. 이번 주 정도 내내는. 그러니까 대신에 비중을 작게 하세요. 비중 크게 하지 마시고서 조금 더 길게 조금 가져가 보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딱 3가지 좀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안랩을 대신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3% 공략주 말씀드릴게요. 한 종목 지금 손절을 좀 치겠습니다. 제가 원칙은 원칙인데요. YG엔터 정말 잘 가서 배가 아프긴 한데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원칙은 원칙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가져가셔도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또 반등 줄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원칙 따지겠습니다. 매도 손절가가 68,4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예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제 방송 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가져가실 분들은 보유하시다가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따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CJ CGV는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락앤락입니다. 자, 락앤락 오늘 골드크로스 보여줍니다. 주가 바닥 찍고 반등하는 포인트 나타나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 중국 모멘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하는 건 바로 수급입니다. 자, 수급 기관들이 조금 잘 사주다가 좀 팔다가 다시 매수 강도 올리고 있어요.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매수 강도 올리고 있습니다. 외인까지 개인만 팔고 나오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 골드코어 초입 구간인데 이렇게 많은 물량 들어오는 걸 봐서는 한 번 더 치고 올릴 겁니다. 그 포인트 제가 노리려고 하고요. 충분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볼까요? 매수가는요. 여기 좋네요. 24,100원. 24,100원까지 제가 매수를 사인 드리고요. 24,100원이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요. 역시나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락앤락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좀 이따가 또 2시 반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으로 1950선이 무너진 194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14일 하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